안녕하세요. 대출 전문가 역전의 맛입니다. 대출을 진행할 때 소득 중요합니다. 이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는 법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이 없거나 적게 잡히시는 주부나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카드 사용액 같은 추정소득을 활용하여서 대출이 잘 나오게 하는 법과 부부소득 합산하는 법, 소득이 발생한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득 연환산하는 법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소득,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대출을 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소득인데요. 이러한 소득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로 본인의 연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그때 이런 카드 사용 내역,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같은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단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이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증명원 서류를 통해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경우, 정확하게 사실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서류입니다. 두 번째, 전년도 소득은 발급되나 현재는 퇴직자 또는 무소득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세 번째, 신규 사업자로서 전년도 올해 사업을 개시를 했으나 소득 자료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네 번째,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 추정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 발급이 안 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로 적게 잡히는 경우, 이럴 때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신용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에서 연말 정산용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합계 금액과 직불카드 합계 금액을 더하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내 카드 사용액을 46.3%로 나눕니다. 거기서 곱하기 90% 하시면 나의 연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10%를 차감하죠. 이 46.3%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2023년도 작년에는 42.9%였는데 올해부터 46.3%로 오르면서 이 추정소득 활용하는 게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나의 신용 직불카드 사용액이 2,600만 원이다. 그러면 2,600만 원 나누기 46.3% 하시면 5,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5,600만 원에서 10% 차감한, 즉 곱하기 90%로 하면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대 제가 5천만 원 한도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했죠. 나의 연소득은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카드를 많이 사용 못했으나 최근 몇 달 동안 내가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하시면 카드사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으신 최근 카드 내역서로도 증빙할 수 있는 금융권이 있으니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역 가입자인 경우 지역 세대주만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본인이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건강보험 자격투실 확인서도 같이 발급받으시면 되겠죠. 본인의 3개월 평균 납부 보험료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료에서 나누기 3.54%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5% 하시면 본인의 연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카드 사용액과 다르게 10%가 아닌 5%를 차감해서 인정을 해주죠. 자, 여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보시면 3개월 평균 납부 보험료는 79,9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79,900원을 3.54%로 나누시고 곱하기 12개월 5% 차감한 곱하기 95% 하시면
나의 연소득으로 인정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보24에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동일하게 최근 3개월 평균 납부 보험료를 9%로 나눕니다.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5% 하시면 내 연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료 나오는 통장 사본을 통해 최근 1년간 입금액으로 소득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소득으로만 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요. 단 본인과 배우자의 부채까지, 즉 보유하고 있는 대출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인데요. 본인의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파악하시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합산하시면 되고 부채도 합산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금융권에서 본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사업소득은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단 카드를 1년에 1,600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1,600만 원이면 나누기 46.3% 곱하기 90% 하시면 배우자의 추정소득은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의 사업소득 2천만 원과 내 배우자의 추정소득 3천만 원을 합산해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카드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겠죠. 내 사업소득이 6천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지만 카드를 1,6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추정소득을 3천만 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이 되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도 추정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은 6천만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나와 배우자가 각각 카드를 1년에 1,300만 원 정도 사용했다 하시면 추정소득 계산하시면 2,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내 추정소득 2,500만 원과 배우자의 추정소득 2,500만 원 합산해서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각각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 발급이 안 되어서 또는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소득을 활용하고 합산해서 이렇게 5천만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내가 소득이 없지만 카드를 1년에 500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정소득은 1,000만 원이 됐고요. 배우자 사업소득이 6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을 할 건데 본인이 소득이 없다. 그런데 카드 사용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증빙할 수 없고 연금보험료도 증빙할 수 없다 하시면 대출 취급이 안 됩니다. 동시에 배우자 소득 합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같은 추정소득은 부부 합산이 불가한 점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휴직자 등 예외적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직하신 분들은 휴직하시기 직전 2년치 소득을 확인하고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단 신청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내 연속해서 1개월 이상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유의하시면 되고요.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 소득 서류에 해외 공간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금 받으시는 연금 소득자분들 연금 증서 등 서류상의 연금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최소 1개월 이상 받으셔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평균 실수령액을 연 환산해서도 가능하고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인정이 안 됩니다. 보통 소득을 확인할 때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하고 최근 1년 소득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1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 이분들은 소득을 연환산하셔야 됩니다. 소득을 연환산한 후에 10%를 차감해서 소득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10% 차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휴직자나 복직자분들,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중에 1년 이상 소득이 지속됨을 증빙하면 10% 차감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득이 발생 중이어야 합니다. 나의 소득 합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 합계에서
근무일수 소득 발생 기간으로 나눕니다. 곱하기 365일 하면은 내 1년 소득이 인정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6개월 동안 1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소득 합계가 1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 나누기 6개월이니까 182일 주말 포함입니다. 1200만 원 나누기 182일 하면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하루 1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만 5천 원 곱하기 365일 하면은 내 1년치 연소득이 나옵니다. 한 2,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300만 원에서 10% 차감하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내 연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료상 소득 금액과 연 환산한 금액과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도 1년 미만의 소득을 연 환산하여서 비교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2년의 소득 차이가 20% 이하이시면 최근 1년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 2년의 소득 차이가 20%가 초과하게 되시면 보통은 2개년의 평균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휴직자나 복직자 분들,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이 프리랜서 분들, 1년 이상 소득이 지속됨이 증빙되는 분들은 동일하게 최근 1년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을 이렇게 잘 활용하셔도 소득이 아무리 높으셔도 신용 점수가 나쁘시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만큼 신용 점수도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전문가 역전의 맛이었습니다.